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현대사 파트가 열리게 되었었는데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저와 함께 그 내용들 한번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 개관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1863년부터 73년까지 우린 요 시대를 물론 왕은 고종이었지만 그 개혁 정치를 추구했던 바로 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요, 안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약화되어 있었던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혼란에 빠져 있었던 이 삼정의 문란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바로 그런 개혁가였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자는 운동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모임들이, 그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는요,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75년도 운요 사건에 의해서 76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도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은요,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사재판권, 그러니까 치외법권이 영사재판권이거든요. 그걸 인정해주기도 했었고요. 해안선을 마음껏 우리의 해안선을 측량하라는 권한도 인정해줬었지만 최국 대우는 빠졌었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76년부터 82년까지 꾸준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82년까지요. 자, 이 82년까지 이루어질 때 요 중요한 사건, 82년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모년에 있었던 군대의 반란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린 이것을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개화파는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상황을 이제 겪게 되었었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화를 할 것이냐에 대해 놓고 이제 그 다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었고요. 자, 요 중간에 이게 개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던 시간이었었는데 요때 이제 1980년에 나왔었던 게 통리기무화문. 그다음에 81년도에 근대적인 아주 신식 기구죠. 별기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었고요. 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해외에도 많이 우리의 사절단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냈던 이제 사절단이 대표적으로 조사 시찰단 같은 그런 이제 사절단이 있었었고요. 그거 뿐만 아니라 1, 2차, 3차까지 보냈었던 수신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해도 보냈었겠죠. 청해는 영선사. 미국과는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계기로 해서 무엇을 맺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보빙사를 보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문제 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교재는요, 143페이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16회 3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네요. 봤더니요, 인물탐구입니다. 흥선대원군에서 나오고 있고요. 자, 생물연대는 1820년에서 1898년이고 고종의 아버지 이하응입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지만 대내적으로는 이거겠죠.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의정부와 삼군부 기능을 부활화했었다. 맞습니까? 그렇죠. 비변사를 혁파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요. 정치적인 기능은 의정부에, 군사적인 기능은 삼군부에 주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양전사업을 실시한 것까지는 맞지만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했던 거는 광무개혁과 관련돼 있는 것이겠죠. 1897년도에 이제 시작되었었던 그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지게가 발급된 것이지 이 흥선대원군이 지게는 발급한 적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요.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했던 거 맞는 내용이고요. 4번입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했었다. 이게 이제 삼정의 문란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삼정의 문란을 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5번입니다. 황곡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사창제를 실시했던 것도 역시 민생 안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이죠. 15회 2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로 역사신문을 제작할 때 기사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요. 광성보 나와 있고요. 빼앗긴 수작이, 장수수자의 수작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연의 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요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866년도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인, 박해가 있었죠. 예,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도들을 이제 그 박해했던 사건이 있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같은 해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 대동강에 올라왔다가 이제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아주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군대가요. 그래서 요때 1866년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것이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68년도에 있었던 게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입니다.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여러 개의 그냥 그 사람들을 같이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흥선대원의 아버지 남영군의 모를 도굴하려고 했다가 결국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고 71년도에 태평양을 건너서 바로 이 사건 때문이겠죠. 제너럴 셔먼 사건이겠죠. 71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국이 공격했다고요. 무슨 양요요? 신미 양요라고 합니다. 신미 양요라고 합니다. 여기 병인 양요 때는요. 문수산성의 한성근 같은 인물이 이제 잘 막아냈었고요. 신미 양요 때는요. 그 광성보의 어제연 장군 이런 양반들이 잘 막아냈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광성보라든가 어제연 장군의 묘 이런 거 보니까 이 신미양요와 관련돼 있는 것이겠네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영국 거문도 불법 점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건 1885년의 일이고요. 2번입니다. 오페르트 남영군 무덤 도굴 시도. 여기는 독자적인 내용이지 신미양요랑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획득과 통상을 요구하다. 연해주를 획득했던 건 그들이 2차 아편 전쟁이었었던 그 영국과 프랑스가 그 청나라를 공격했었던 2차 아편 전쟁에 대한 결과물로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거든요. 그 베이징 조약을 맺을 때 주선하게 되면서 나왔었던 게 이 연해주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랑 관련 없고요. 4번입니다. 프랑스 선교사 처형을 빌미로 침략. 이거는 뭐죠? 병인 양요죠. 5번이 정답이겠죠? 미국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강화도의 침입. 이게 신미 양요니까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요. 다음 페이지죠. 그 145페이지 제일 위의 문제입니다. 다음 조항이 포함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조선국은 부산 이외에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이 인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서 죄를 범할 경우 일본국 관원이 재판한다. 이게 뭡니까? 취해법권, 영사재판권이 바로 요 내용이고요. 요건 항구를 개항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무슨 조약입니까?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텐데요. 1번입니다.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를 인정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최애국 대우를 최초로 인정해 준 건요. 1882년 조미수옥 통상조약 때인데요. 최애국 대우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쪽 나라예요.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조약을 맺을 때 여기 A라는 친구가 너무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앞으로 내가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약을 넣어놨어요. 최애국 대우. 그런데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저기 B라는 친구가 저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야, 그럼 너는 만날 때마다 20,000원씩 줄게 라는 경제적 이득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지금 최고의 혜택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10,000원만 돼. 얘는 20,000원 받잖아요. 그러면 그 10,000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제적 이권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불평등 내용이었었는데요. 이거는 열강들이 새로운 나라들을 이 조약을 맺을 때 넣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미국이 일본한테 이런 걸 많이 요구했었어요.
일본을 개항시킬 때. 그래서 우리한테도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막아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한테 최초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또 몇몇 나라들한테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계속 인정해줬습니다. 중요한 건 강화도 조약에서는 최애국 대우 없습니다. 이거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입니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맞고요. 3번입니다.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 부산 외 2개항이라고 하죠. 그 2개항이 어디냐면 원산과 인천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 여기 10관 보면 잘 나와 있고요. 5번입니다.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 여기 1번 보면 나와 있죠. 이 조선은 자주국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너네 청과는 좀 거리를 둬. 이제는 나랑 지내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목적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자, 봐주시면 좋겠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21회 35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약의 체결의 원인이 된 사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3조. 조선은 5만 원을 지출하여 해를 당한 일본 관원의 유족과 부상자를 특별히 돌본다 라고 나와 있고요. 흉도들의 포각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관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재물포 조약 내용이에요. 이 재물포 조약은 왜 나오게 됐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 때문입니다. 자, 1882년에 이모군란은요. 신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을 받은 구식 군인들이 일으켰던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일본이 조금 피해를 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흥선대원군이 잠깐 다시 복귀했었고요. 그런데 충주 쪽으로 피냈었던 당시의 왕비 민씨가요.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군대에 들어와서 이모군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흥선대원도 다시 청으로 데리고 가죠. 그 과정 가운데 맺어진 게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거든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열리게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일본도 딱 옆에서 보니까 본인들도 피해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물포 조약, 우리 약간의 경비병을 준다, 우리 피해본 거 있으니까 너네 보상해놔, 이런 것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물포 조약에 나오게 됐던 원인 뭐라고요? 임오군란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구식 군인이 선해청을 습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습격하게 되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방공령을 내려 곡식 유출을 막았다. 방공령은요. 1889년, 90년 이때쯤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곡식을 막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겠죠? 이 재물포 조약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번입니다.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었다라는 건 갑신정변 이후 우리나라가 열강들의 이 다툼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했던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평양 군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이건 1866년의 이야기죠. 5번입니다. 운요호가 강화도에서 무력 시위를 하였다. 그 결과물로 맺어진 게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회 30번 문제입니다. 다음 책이 국내에 소개되어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러시아를 막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없다. 러시아를 막는 계책이 무엇인가? 어디랑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는 맺고 좋은 사이를 맺고 그 다음에 이 미국과 이어짐으로써 자강을 도모할 따름이다. 그래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이 책 내용이 뭐냐면 조선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누가 썼냐면 당시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중국인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썼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너네 조선은 어디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일본, 중국, 러시아랑 미국과 친하게 지내라. 결과적으로는 이 조선책략이 1880년에 일본에 갔었던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가져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국내에서는 아주 많은 그 개화 저지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기 2만 손의
그 영남 만인소 같은 게 요것에 반대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결과물로 맺어뒀던 게 뭡니까? 미국과 이어지라잖아요. 그래서 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게 조선 책략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홍경래의 난은요. 여기 언제 우리나라 들어왔다고요? 조선 책략이 1880년에 들어왔는데 홍경래의 난은 1811년입니다. 전혀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었다.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건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입니다. 예, 관련이 없고요. 3번입니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한 건 1860년의 일입니다. 4번입니다. 척화비가 전국 각지에 건립되었다. 척화비가 전국 각지에 건립된 건 언제입니까? 신미양요를 이기고 나서 각지에 세우게 되었었거든요. 1871년경의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던 게 조선책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5번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장 넘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 이제 그 추진 정책이 나옵니다. 146페이지의 이제 주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개화파가 좀 나뉘어지게 되었었죠. 처음에는 그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였던 여러 인사들은 우리나라 진짜 개화를 해야 돼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청 중심의 양무 운동을 좀 롤 모델로 하자라는 온건개화파들도 있었고요. 아니야. 그것으로선 개화할 수 없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롤 모델로 해야 되라는 급진개화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일본에는 1, 2차 수신사도 보내고요. 조사시찰단도 보내고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는 보빙사도 보내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개화는 점점 이제 이제 극에 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갖고 계신 책 147페이지 제일 위에 문제입니다.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자면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언제입니까? 1876년의 일이고요. 그리고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882년의 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통리기무하문에서 근무하는 관리. 통리기무하문은요. 1880년에 만들어졌었거든요. 당연히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2번입니다. 일본인 교관에게 훈련을 받는 별기군. 별기군은 81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3번입니다. 청해 군수공장을 시찰하는 영선사. 영선사도 옆에 그 내용 정리에 잘 나와 있지만 81년도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4번입니다. 일본의 근대시설을 견학하는 조사시찰단. 조사시찰단도 81년도에 보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5번입니다.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에 참석하는 외국공사. 우정총국의 개국축하연에 의해서 나타났었던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었죠?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언제입니까? 1884년입니다.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는 거.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연도 외우시는 게 힘드시죠? 제가 선생님들 그 연도 외우시는 거 간단하게 팁 하나 드릴게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요. 언제나 갑으로 시작되는 역사 용어는요. 끝에 연도가 4년도입니다. 을은 5, 병은 6, 정은 7, 무는 8, 기는 9, 경은 0, 1, 2, 3입니다. 요것만 하나 해두시면 앞으로 그 연도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갑신정변 1884년, 갑오개혁 1894년, 을미사변 1895년, 을사조약 1905년, 저희가 배웠었던 병인양요 1866년, 정미칠조약 1907년, 무호독립선언 1918년, 기미독립선언 1919년, 경술국치 1910년, 신미양요 1871년, 이모군란 1882년. 이렇게 해주시면 뭐 개도 이제 3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갑으로 시작되는 역사 용어는 4, 을은 5, 병은 6 이렇게 해주시면 갑신정변이 84년, 그 다음에 이모군란이 82년 이렇게 해두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거 보시면요. 자, 다음 대화를 나누는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차관의 도입에 실패한
이후 우리 세력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어. 더욱이 청해 간섭이 나날이 심해지니 걱정이요라고 얘기했더니요. 개화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시 세력을 몰아내고 청과의 사대 관계를 단절해야 하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정치 세력 누구겠습니까? 급진 개화파입니다. 갑신정변을 이끌었었던 급진 개화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맞네요. 정답 1번. 2번입니다. 척화주전론을 주장하였었다? 아니요. 척화주전론을 주장했던 건 위정척사파에 주된 내용입니다. 3번입니다. 영남만인소 주장도 역시 위정척사파입니다. 영남만인소 누가 있었습니까?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었죠. 아니고요. 4번입니다. 통리기무하문 설치를 반대하다니요. 오히려 통리기무하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고 했었던 세력들이었었고요. 5번입니다. 김윤식, 어윤중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데요. 김윤식, 어윤중 등은 개화파 인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진 개화파처럼 일본 중심의 롤모델로 하자는 게 아니라 중국 중심의, 청 중심의 양모 운동을 본받자라는 운동이었었거든요. 그 인물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성격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회 31번 문제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문제죠. 가나 주장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 봤더니요. 조속 책략을 읽어보니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지금 이제 개화파 인사들이겠죠. 그랬더니요. 나는 얘기합니다. 모르던 나라를 타인의 권유를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같은 오랑캐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파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위정척사파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가는요, 개화파는요, 이만손 홍제학이 대표적이다. 이만손 홍제학은요,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건 해당되지 않고요. 니은입니다. 자, 개화파는, 가는요, 통상개화론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맞고요. 나는요, 위정척사파인데요, 정부의 개화 정책을 주도하다니요, 우리 것을 극렬히 반대했었고요. 리을입니다. 위정척사파는요, 성리학적 전통 체제를 지키려고 했었던 인물들이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정답 4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위정 척사파의 그런 흐름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이죠. 148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149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문제입니다. 15회 34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으랍니다. 봤더니 가가 뭐죠? 아까도 저희가 같이 공부했었던 조선 책략입니다. 누가 가지고 들어왔죠? 김홍집이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영향이 있었죠? 개화 정책이 더 확대되었었고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위정척사파에서 나왔었던 게 뭡니까? 영남 지역의 유생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복합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남 만인소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봤더니요.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에 들여왔다라고 하는데 김기수가 들여온 게 아니라 2차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들어왔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입니다. 조선 책략이 들어오자 위정척사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 맞고요. 디귿입니다. 영남 만인소는요. 통상을 거부하는 척합이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척합이 설립은 71년이잖아요. 요거는 80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니까 디귿은 틀렸고요. 리을입니다. 이만손 등의 많은 유생들이 함께 올린 상소문이다 라고 맞겠죠? 니은과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요. 가 장면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랍니다. 자,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폭발했었고 재물포 조약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요 가는 이모군란일 텐데요. 이모군란의 과정을 살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는 것이겠죠? 선해청 습격. 가능했겠죠.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선해청 습격이 갔습니다. 청으로 끌려가는 흥선대원군 해당될 것 같고요. 3번입니다. 전주성 점령은 지금 이모군란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잖아요. 이게 옳지 않죠. 3번이고요. 4번 청군의 도착, 그 다음에 장원으로 피신하는 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모군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내용 혹시 그걸로 순서로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가 선해청을 습격합니다. 그리고는요. 왕비의 피신이겠죠? 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잠깐 다시 권좌에 오른다고요? 흥선대원군이 이제 오르게 되고요. 그때 이 피신했었던 왕비가 누구한테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4번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청이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청나라로 끌고 가서 3년 넘게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도 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단시간에 여러 문제를 풀어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있는 것들을 간단히나마 복습해 주시는 거 꼭 중요합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깊은 마음으로 저희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 제가 또 풀이해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